카티 치료 코디네이션 시작 준비에서 생활관리까지 강의를 맡게 된 여의도 성모병원 혈액내과 전담간호사 엄은선입니다. 본 강의는 환우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카티 치료의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실제 제가 병동 전담간호사로서 환자분들께서 치료 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주로 담아봤습니다. 모쪼록 오늘 강의가 환우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카티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치료 대상, 국내 보험 기준은 어떤지, 전체적인 세포 치료의 과정은 어떤지, 주입 후 부작용, 세포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포 치료, 카티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카티 세포 치료란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T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T세포는 우리 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나 내부에서 생기는 이상한 세포들을 감지하고 싸우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너무 교묘해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환자의 T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키메라 항원 수용체라는 특수한 수용체를 유전공학적으로 달아주고 다시 몸속으로 주입하는 치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카티세포 치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의 면역세포를 훈련시켜서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도록 만든 맞춤 면역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요. 카티 치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T세포, 즉 자기 면역세포를 활용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처럼 약을 사서 쓰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식받는 것과도 다릅니다. 즉, 환자 본인의 혈액 속의 T세포를 헌혈과 유사한 방식으로 채집한 뒤에 면역세포를 정제 및 특수한 유전공학 과정을 거쳐 제작하고 증폭해서 수혈처럼 다시 몸에 주입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티 치료 대상에 관해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누가 대상이고, 현재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암종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미국 FDA에서 승인된 카티 치료제 목록입니다. 현재까지 총 6개의 카티 치료제가 승인되어 있고 모두 혈액암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치료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와 치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와 병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승인이 된 치료제는 킴리아주로 2017년 8월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 세계 최초의 카티 치료제로 등재되었습니다.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아 및 피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리고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DLBCL, 소포성 림프종, 데카투스 같은 경우는 외투세포 림프종, 그리고 현재는 지금 다발성 골수종에서도 FDA에서 승인돼서 카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FDA에서 총 6가지 카티 치료제가 승인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바티스사의 킴리아 치료제만 허가받아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킴리아가 국내에서 어떤 환자에게 보험 급여로 투여될 수 있는지 정리한 표인데요. 먼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의 경우 2가지 이상 항암 치료에도 재발하거나 효과가 없었을 때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거나 이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경우에는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 1차 항암요법 치료로 완전 관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후 재발한 경우, 2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을 보이는 경우에만 지금 킴리아를 투약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2025년 2월에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인 DLBCL의 불응성의 정의가 보다 구체화되면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카티 치료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의 경우 2차 치료 중 병이 진행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3에서 4주기 이후 치료 후에도 완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카티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킴리아의 비용입니다. 도대체 약값은 얼마고 총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킴리아주 약값만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등재가가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증등이란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환자는 본인 부담금의 약 1,8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부담하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비가 상한 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된 금액을 나누게 되면 최저 83만 원에서 최고 598만 원으로 제한이 되고, 이 사이에 있는 초과 금액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주의해야 될 거는 킴리압 약값만 598만 원이고, 이때 세포치료제 제조를 위한 재번 비용이라든지 두 번의 입원 치료에서 1인실 쓰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치료로 들어가는 개인 부담금은 한 약 1,500만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가교 항암 치료를 항암제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비용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티 세포 치료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카티 치료를 좀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표인데요. 카티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신중하게 진행이 됩니다. 크게 보면 진료 상담, 그리고 세포 채집, 세포 제조, 그리고 치료 준비, 그리고 주입 및 사후 관리까지 총 8단계로 구성됩니다. 세포 채집부터 이제 카티를 주입하는 요 기간까지 한 약 4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 과정에서 환자분은 2차례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환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카티 치료는 이제 의료진, 치료팀과 환자,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계별로 환자분들께서 카티 치료를 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티 치료 시작 전 가장 초기의 준비 단계는 상담을 통해서 카티 치료 대상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 등록에 들어가고 감염 여부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카티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활성 감염이 있으면 세포 제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 HBV나 HCV, HIV 같은 감염 검사를 반드시 스크리닝하게 되어 있고, 혈액 배양 검사를 사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피 검사를 했는데 감염이 발견되면 항감염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에 감염이 조절된 상태에서 T세포 채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환자분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안심하고 진료에 임하셔도 됩니다. 또한 카티 치료를 하기 전에, 세포 채집하기 전에 약물 휴약기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환자분께서 이 휴약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째는 건강하고 질 좋은 T세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 약물이 카티세포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해서고, 셋째는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거나 면역 억제제, 항암제, 특정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T세포의 수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에 따라서 최소 3일에서 12주, 길게는 6개월까지 휴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표는 대표적인 약물별로 권장되는 휴약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환자분의 상태와 주치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면 됩니다.
감염 스크리닝도 통과하고 휴학기를 모두 걸쳐서 백혈구 성분 채집, 그러니까 즉 T세포 채집을 위해서 환자분께서는 입원 치료를 보통 하시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하시는 이유는 보다 T세포 채집을 할 때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외래가 아닌 입원에서 시행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2박 3일 또는 3박 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입원 중에는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폐기능 검사, 인지 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헤모포트가 있더라도 그 관에서는 혈액 성분을 채집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을 빠르게 순환시켜 채집할 수 있도록 중심정맥관 삽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분 채집기를 사용을 통해서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채집을 진행하게 되고 채집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채집을 하면서 환자분들께서 입 주변이 얼얼하다거나 손발 저림, 근육 경련들의 저칼슘 혈증이나 어지러움, 그다음에 저혈압, 출혈 및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모두 사전에 대비되어 있고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채집이 끝난 후에는 카테터를 제거하고 퇴원하게 되고 필요시 각효항암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입원 치료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집을 끝낸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환자분의 T세포는 특수 용기에 보관돼서 카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전문 생산시설로 운송하게 됩니다. 의료진과 제약사가 함께 실시간으로 운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킴리아는 노바티스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약 4주에서 8주의 제작 과정을 거쳐 다시 병원으로 약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채집을 하고 나서 세포를 보내고 한 달 정도의 시간 정도가 있는데 그 전에 가교 치료라는 것을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카티 치료는 준비 과정도 치료의 일부인데요. 특히 세포 주입 전 암세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교 치료는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왜 가교 치료가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티 세포 치료는 채집 후에 한 약 3에서 4주간 정도의 제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환자분들의 경우에 암세포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억제해서 환자 상태를 안정시키는 가교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카티 치료 전 암세포가 너무 많으면 치료 후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 세포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카티 치료의 반응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암세포 수를 줄여두면 카티가 몸 안에 들어와서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치료를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카티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티 치료 전에 가교 치료는 환자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시행하기 때문에 주치의 교수님께서 신중히 판단하게 됩니다. 암의 위치, 질병 진행 속도에 따라서 항암제, 방사선 치료, 경과 관찰 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 전략이 선택됩니다. 가교 치료 시에 선택되는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다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폴라투주마, 벤다무스틴, 리투시마 뮤법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리투시마, 벤다무스틴의 비알요법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 병동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교육지의 예시입니다. 카티는 2번의 입원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기간 기준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입원 과정은 T세포를 채집할 때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집하기 전날 중심정맥관에 삽입을 하고 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교항암 치료를 폴라투주마, 벤다무스틴, 리투시마 묘법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항암을 하신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집하고
후에 이 카티 주입일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때 카티 주입일로부터 대략 한 6일 전에 입원을 하셔서 림프구 제거 항암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채집하고 바로 카티 주입을 하면 되지 왜 림프구 제거 항암제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림프구 제거 항암제를 하는 이유는 몸속의 기존 T세포나 NK세포 등 면역세포를 줄여서 카티세포가 잘 정착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애써 열심히 만든 세포를 적군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할 수가 있게 돼서 일시적으로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이렇게 림프구를 줄이면 체내의 특정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들이 막 증가가 되게 되는데 이때 카티세포가 더 잘 증식하고 오래 생존해서 더 강하게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비유를 이제 드리자면 좀 땅을 고르게 하고 좀 거름을 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림프구 감소 항암요법 시 사용하는 항암제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DLBCL, 비세포금성 림프구성 백혈병 둘 다 플루다라빈이나 사이클로스포마이드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사이클로스포마이드를 투약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혈뇨나 방광출혈로 인해 요로 폐쇄나 수술적 개입이 필요했던 4등급의 출혈성 방광염을 만약에 경험했다면 다른 약제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림프구 제거 항암요법도 시작을 했고 중간에 휴약기를 조금 거치고 이제 정말 실전으로 정말 세포치료 주입만 남게 되었는데 막상 세포치료를 바로 주입을 하는 건 아니고 카티를 이제 투약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치료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이전에 받았던 항암 치료로 인해 생긴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포화도가 저하됐다거나 부정맥, 저혈압, 이뇨제로 조절이 어려운 부종, 소변량 감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몸 안에 숨어 있는 감염이 없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균, 바이러스 또는 진균 감염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면 카티 치료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로 인해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림프 감소 치료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몸 상태가 너무 약해져 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항목에 해당된다면 카티 주입이 잠깐 보류될 수 있습니다. 카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세포를 몸에 넣는 순간 주입일 것 같은데요. 우선 카티 세포는 일정한 준비 절차가 끝나고 해동 후 30분 이내에 바로 주입돼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카티 세포는 환자 본인에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 확인이 필수며 주입은 정맥 주입으로만 가능하고 카티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로 온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혈구 필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입되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지만 이후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는지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주입 자체보다 오히려 주입 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자분들께서 카티 치료를 받고서 바로 퇴원하시지 않고 병동에서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머물면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카티 치료는 효과적인 면역세포 치료지만 다른 치료처럼 주의가 필요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CRS입니다. 치료 후에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생겨서 열이 나거나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세포 연관 신경 독성 증후군인 아이칸스입니다. 신경계 증상으로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다거나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혈구 감소와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입니다. 치료 후 면역세포나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 감염 위험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치료 가능한 것이고 병원에서 미리 대비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카티 세포 치료 후의 부작용을 한눈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은 이 카티 세포 치료 전에 이 림프구 제거 항암술을 받게 되는 이 카티 치료 후에 이 양상을 보시면 치료 후 첫날 하고 이 7일 사이에 가장 CRS가 초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이 3일부터 요 14일 사이에는 아이캔스의 신경학적 부작용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에서 요 21일 사이에는 빈혈이나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등 조혈 억제 증상으로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이 기간에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다 혈구 회복을 한 후에 퇴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14일부터 요 28일 이 사이에는 B세포의 소실 그리고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 수개월 그리고 이제 1년 이후 지연 면역 회복이 있을 수 있어서 장기적인 관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 병동에서 카티를 주입하고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카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중에 하나는 바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인 CRS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카티 세포를 만나 반응하면서 이런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갑자기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 몸에 너무 많이 많아지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카티 세포를 주입하고 1일에서 한 14일 사이에 발생하게 되고 7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보통 증상은 환자분들께서 발열이나 오한, 어지럼증 등이 있고 CRS 증상이 심하면 집중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킴리아 주입 후 발생하는 발열을 포함한 임상 증상 및 징후를 입원 기간 중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게 되며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보시는 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카티 후 CRS 부작용이 있을 시 단계별 관리 내용입니다. 미국 이식 및 세포치료학회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국내 세포치료 기관들은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등급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집중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등급이 CRS 그레이드 1 정도의 등급은 환자분들께서 감기 증상과 유사하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해열제나 수액 치료, 감염 예방을 위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CRS 그레이드 2 이상으로 가게 되면 토실리주마비나 혈압이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실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작용은 면역세포 연관 신경독성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아이캔스는 카티 치료하고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과 뇌 사이 장벽이 약해지면서 염증이 신경계로 퍼져서 독성을 일으켜서 발생된 증후군을 말합니다. 보통 주입하고 4일에서 10일 사이에 발생하고 2주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아이캔스의 증상은 선망이나 의식저하, 언어 능력이 저하된다거나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글씨를 삐뚤빼뚤하게 쓰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련이나 의식저하로 중증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학적 부작용 발생을 대비해서 환자분들께서 입원 기간 동안의 신경독성 평가인 아이스 테스트를 투약 전날부터 퇴원 시까지 매일 평가하게 됩니다. 아이스 테스트는 시간, 장소, 기억력, 계산력, 이해력, 언어 기능을 체크하게 되고 총 0점에서 10점, 최대 10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캔스 또한 등급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보통 경미한 혼동이나 진압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과 협진이나 항경련제를 고려하게 되고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 ICU 전실, 즉 중환자실 또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가끔 더 심하신 경우에는 뇌 부종이 발생하면서 그런 머리 영상, 브레인 CT나 MRI, EEG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혼수 상태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집중적으로 쓰면서 환자 개별 맞춤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구 감소 및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구 감소는 카티 치료 전 항암 치료나 림프구 제거 치료 때문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세포가 줄어들게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감염, 빈혈, 출혈 위험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혈이나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를 사용해서 예방을 하게 됩니다.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 같은 경우에는 카티세포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B세포라는 면역세포도 함께 없애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키는 항체가 줄어들게 돼서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즉 면역력이 낮아져서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면역글로불린 보충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원 후에는 몇 달간 외래로 정기 추적 관리를 받으면서 부작용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영상평가 같은 경우는 주입하고 한 달, 3개월, 6개월마다 보통 진행하게 되고 검사하는 항목은 뭐 혈액 검사라든지 CT, 펫CT, 그다음에 골수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래 진료 일정은 딱 고정된 것은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래 진료를 보시면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진료방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혹시라도 이제 생백신 투여 같은 것을 물어보시는데 생백신 투여는 백혈구가 회복하고 추후에 예방 접종이므로 생백신 투여는 금지가 되고 스테로이드 사용 같은 경우는 피부에 난 것들은 좀 국소적인 스테로이드 도포는 가능하나 정맥 주사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사용은 반드시 주치 교수님과 상의 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 임신이나 수유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는 여성 환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카티 치료 후에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런 치료의 관리는 사실 이전에 환자분들께서 항암요법 이후 부작용 관리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위생 관리를 말씀드리면 손 씻기나 양치질, 샤워 등 기본적인 청결을 꼭 지켜야 됩니다. 수건이나 손톱깎이, 면도기 같은 물품은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시고 구강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과 가글을 활용해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음식은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혈구 회복 전에는 익히지 않은 육이나 생선, 날달걀은 금지하고 혈구 수치가 회복 후에는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보통 무리해서 운동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등 일상생활 활동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시고 피로도에 따라서 활동량 조절하시면 됩니다. 운전 및 위험한 이런 중장비나 위험한 기계류를 다루는 경우에는 8주 정도 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카티 치료 후에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 치료 후 2, 3개월 정도는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처럼 붐비는 곳은 피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꼭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오랜 치료 과정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긍정적으로 또 이제 독서라든지 이제 음악 감상, 산책과 같은 이런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티 치료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약물 관리 복용도 참 중요한데요. 이런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는 카티 세포 주입 후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계속 복용하게 됩니다. 복용 기간은 환자분들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주치의 선생님 복약 지도에 따라서 정확히 복용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퇴원 후에 병원 방문이 필요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보통 카티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투약 후에 최소 4주간은 2시간 이내 거리에서 머무르시는 게 중요하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꼭 병원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 오한, 심한 무기력감이 생기면 감염을 의심해야 되고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언어장애, 경련, 두통, 어지러움 등은 면역세포연관 신경독성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혈압 저하라든지 출혈, 혈뇨, 복통, 의식 저하의 느낌도 병원 방문이 필요한 이상 반응입니다. 카티 치료는 예측이 어려운 면도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티 치료는 환자 본인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해서 암세포만을 정확히 공격하도록 만든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에서 킴리아주가 보험급여 적용이 되고 있고, 카티세포 치료 과정은 앞에 말씀드렸던 8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상담, 그리고 T세포 채집, 그리고 약 4주에서 8주의 세포 제조 시간, 그 킴리아 투약까지의 가교 치료, 림프 감소 항암요법, 세포 주입, 그리고 주입 후에 병원에서 한 1에서 2주의 집중 모니터링을 관리를 받게 되고 퇴원 후에 외래 추적 및 생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치료 후의 주의사항은 38도 이상의 발열, 호흡곤란, 혼동, 경련 시 즉시 병원 방문이 필요하며 감염 예방 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규칙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서 치료 과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카티 치료 과정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환우분들께서 카티 치료의 흐름과 의미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